안녕하세요, 리스가이드 김성현 팀장입니다. 오늘은 지금 보이시는 요 레이 차량 한 대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이 차량 간단한 제가 봤을 때 느낀 점과 참 출고해 드리면서까지의 사연이 좀 있거든요. 그런 사연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. 일단 갑자기 좀 급한 목소리에 문의가 한 통이 왔습니다.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고 그 밑에서 직원으로 계신 분이셨어요. 근데 이제 사업장으로 장기 렌트를 한 대 하고 이제 직원분이 출퇴근 또는 영업용으로 이용하실 이 레이 차량을 작년 말부터 알아보셨다고 하셨어요. 근데 이제 다른 업체에서 견적도 받아보시고 무보증으로 진행 가능한지 심사까지 완료가 다 되신 후에 그 당시에는 그 담당자분께서 이 차량 재고가 없으니 발주를 넣고 생산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안내를 받으셨다 하더라고요. 근데 일단 기아에서 이 레이가 인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. 지금 작년 말에는 한 4-5개월 걸렸는데요. 지금은 한 6개월 걸리고 요 시그니처인데 시그니처 말고 그래비티 있거든요. 시그니처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7개월까지도 걸리는 그런 대기가 좀 많은 차량이에요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5개월 동안 기다려서 진행을 하려고 봤더니 생산은 완료가 됐는데 갑자기 견적이 바뀌더랍니다. 그래서 큰 이유는 없이 금리가 올랐다며 이제 몇만 원이 올라버리니까 그래도 몇 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이거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이렇게 좀 알아보시던 차에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문의를 주신 케이스였어요. 근데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차들은 현금이나 할부로 진행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생산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지만 하지만 리스나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등록명이 캐피탈사거든요. 리스사 또는 장기 렌트 그 회사 이름으로 등록이 되고 그 등록된 그 회사 이름으로 미리 좀 많이 넣어둡니다, 발주를. 특히 이런 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렌트사에서 또는 리스사에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둔 선발주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고를 선점하셔서 진행하신다면 한 1주 또는 길어도 2주 안에 받으시거든요.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래 기다리신 거는 좀 아쉽지만 저는 이렇게 선발주 재고로 견적 변동 없게끔 그 조건으로 바로 출고를 해드릴 수 있겠다라고 좀 안내를 해드렸더니 크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셨어요. 이 차량 트렌디부터 해서 프레스티지, 시그니처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차량은 시그니처의 풀옵션입니다. 옵션 3가지까지 추가되고 시그니처의 기본 차량가는 1,833만 원, 거기에 옵션 3가지 스타일과 드라이브 YZ2 8인치 내비게이션 포함돼서 130만 원이 추가되니까 1,963만 원. 그래서 2천이 조금 안 되는 풀옵션 차량입니다. 그 레이가 정말 신기한 게 저도 몰랐거든요. 여기 왼쪽은 그냥 일반 차량처럼 문이 이렇게 각각 열리지만 이렇게 우측에는 B필러가 없고 이런 식으로 좀 열리기에 좀 어린아이나 이제 노약자분들, 어르신분들께서 승하차 하기가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레이가 경차답지 않게 공간성이 정말 좋아요. 모닝이랑 캐스퍼랑 비교해봐도 아마 레이의 공간성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공간성이 좋고, 혹시라도 2열 좌석이 필요가 없으시고 이제 짐을 많이 넣고 다니시는 그런 영업용 차량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 기아 레이의 일반 요 모델 말고 1인승 밴이나 2인승 밴으로도 선택을 하시더라고요. 그 차량도 물론 오래 걸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나 장기 렌트는 이렇게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선발주 차량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, 다만 이제 옵션이나 컬러가 정해져 있고 그 재고 리스트 안에서 그나마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옵션이나 좀 안내사항 같은 경우는 문의 주셔가지고 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경차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전폭이 넓진 않아요. 넓진 않지만 정보는 정말 미니 카니발 수준으로 높고요. 그리고 센터 콘솔 이 부분의 공간이 정말 좁아서 조수석과 너무 거리가 가까운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. 그래도 그나마 좀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좀 작지만 여러 개의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해놓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 차량 아무래도 경차고 컴팩트카에 속하기 때문에 풀옵션으로 선택을 하셔도 없는 옵션들이 꽤 있어요. 예를 들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라운드 뷰 당연히 안 되고, 그래도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컴포트 1이나 컴포트 2 이런 옵션들도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, 드라이브 YZ 주행 안전에 대한 옵션들도 일부 다 들어가 있는
그런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1열에 열선은 다 들어가고요. 통풍은 운전석에만 적용이 되고 대신 2열에도 열선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전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뒷자리에 대한 요 헤드룸 요 공간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넓은 수준이고요. 지금은 요 시트를 가장 뒤로 당겨 놓은 상태예요. 물론 이렇게 수동으로 뭐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시트 위치도 앞뒤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제일 뒤로 당겼을 때 요 2열 요 무릎 공간도 정말 많이 넓습니다. 제가 운전석을 많이 뒤로 젖혀놨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좀 많이 남는 그런 공간성은 아마 레이 이길 수 있는 경차가 없다. 요거는 확실합니다.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시트를 뒤로 당겨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렁크 공간은 많이 좁아지죠. 만약에 이 짐을 싣는 공간이 정말 중요하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밴으로 선택을 해주셔야겠죠. 자, 오늘 이렇게 간단히 기아 레이 차량 출고 사연, 좀 안타까운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그래도 결론적으로 늦게나마 이제 저를 찾아주셔서 한 2주, 한 열흘 정도 걸렸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출고를 하셨는데 영상을 보고 기다리신 분들께서도 혹시 뭐 다른 빠르게 나올 수 있고 좀 조건이 좋은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 있을지, 뭐 견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리스 가이드에게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